자, 제가 윤석열 검찰 부분이 지금 추미애의 수사 지휘와 또 지난 금요일 날 검사장 회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 지금 맞서고 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국까지 끼어 들어 가지고 한마디 했는데요. 자, 윤석열은 추미애의 수사 지휘를 일단은 존중하는 입장에서 자문단은 중단을 하고, 그렇지만 수사 지휘권 박탈은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 그리고 재지시 요청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 총장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볼 때는 안 나가겠다, 버티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검찰 내부의 회의에서 한 명 정도가 조금 이견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검찰의 하나된 입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수사 지휘를 하는 추미애에 대한 반발이겠죠. 근데 그 한 명도 나중에 동의를 해서 전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 그래서 검사장 회의가 대체로나 뭐 8, 90%가 아니라 100% 일치된 입장 표명으로 끝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전문 수사단 심의 절차는 중단하라는 첫 번째 지휘는 받아들이되, 검찰총장이 수사에 손을 떼라는 두 번째 지휘는 재지휘를 요청하는 식으로 갈 거다.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는 전국 고검장 6명, 수도권 검사장 9명, 지방 검사장 10명 해서 9시간의 릴레이 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추미애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을 수용하면 향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선례를 주게 되어 검찰의 독립성을 갖다가 흐트린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거나 파면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아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권한을 뺏는 것은, 이것은 검찰총장의 직무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라 직제로는 동급이다. 지휘의 적법성을 따져 일선에 제지시할 법적 권한이 있는데, 일선에 제지시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막아서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총장이 장관급이고, 또 총장은 당연히 일선 이 검찰 부서에 수사가 이렇게 자신이 생각할 때 잘못돼 가는 것 같으면 재수사라고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검찰 전체의 이 정치 권력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독립시키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총장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이 총장의 전체적인 수사 지휘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추미애의 현재 이런 행태가 직권 남용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추미애의 이 수사 지휘권은 윤석열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미애의 수사 지휘는 그야말로 사법권을 남용한 이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디 목적은 윤석열을 쫓아내는 건데, 그런데 마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법무장관이 지시한 것처럼 한마디로 본래 목적을 감추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자,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만 수용한다면 총장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까를 보여주는 두 가지 지금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민주당 경선도 수사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은 건달 두목이다. 왜 여권이 전부 달라붙어서 갑자기 윤 총장에게 전방위 공세를 하고 있느냐.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은 검은 유착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그 다른 데 있는 이유 자체가 뭔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지난 2일날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은 척근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윤이 척근을 비호한 목적으로 지금 검은 유착과 관련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지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김경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되고픈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다. 김태년 의원은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며 윤 총장의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자, 지난 6월 22일 이해찬 대표가 윤 총장 거취를 언급하지 마라고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는요. 자, 이것은 이 윤 총장이 최근에 민주당이 압승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 지금 민주당을 굉장히 자극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인사가 50명에 이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7, 8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검찰이 추미애 아들의 이 탈영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도 매우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식물총장 소리를 듣더라도 대통령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때를 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윤 총장은 그 이후에 정치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자기 대선주자 선호도의 10%를 차지하고 야권 주자 1위로 떠올랐는데, 그만큼 지금 윤이 정치적 선택을 위해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여권은 윤이 스스로 사표를 내도록 고립 전략을 쓸 거다. 7월 중에 검찰 후반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윤이 느끼는 고립의 강도가 매우 심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석이가 국정원장에 거의 내정되다시피 했다가 발표가 안 났습니다. 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시킨 임종석을 국정원장이 한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종석을 지금 왜 국정원장 하려다가 그만뒀느냐.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의 최종적인 결재자로서 검찰은 임종석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임종석을 이제 소환을 했던 것도 결국 그런 관점에서 소환을 했고요. 그래서
정권은 나름대로 울산 선거 부정 사건 조사하던 사람들을 다 옷을 벗기거나 딴 데로 떠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부장이 1월 28일입니까? 사표를 냈죠. 김태현 공공수사 2부장만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2부장이 수사 기록을 지금 남기려고 최선을 다해 왔지요. 저 총선으로 선거가 중단되더라도 기록만큼은 정확하게 남겨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송철호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에 당선이 되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조직적으로 공약 마련을 돕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또 다른 참모들이 움직였는데, 이 모든 것은 비서실장이든 임종석이 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임종석과 한병도가 임동호에게 심 변호사에게 경선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물갈이가 예상된다고 보고 주요 수사 기록을 남겨놓자고 다 남겼죠. 울산 선거 전 본부장이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과 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수사도 또 얼마 전에 지난달에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가 별건 수사한다고 송철호 측 전 선대본부장이 지금 감찰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더 터진 게 옵티머스가 터졌는데, 옵티머스의 설립자인 이혁진이 서초에도 출마했고 민주당으로, 또 문재인 금융정책특보도 했는데 2년 전에 출국을 했는데 횡령 등으로 기소 중지 상태에서 출국했는데 한양대학교 동기인 임종석과 같이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라는 부분이 저렇게 뜬 데는 궁극적으로 임종석과의 관계가 좌우되어 있는 게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혁진에 이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현 현 대표도 한양대 89학번으로 임종석이 세 밑에 학번입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 서류를 위조했다라는 이 변호사도 한양대 98학번이고요. 이 변호사의 부인도 지금 이모라는 여자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 청와대 행정관을 사임을 했다고 해요. 자, 이혁진은 한양대 동기인 임종석과 2006년에 임종석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재단의 상임이사도 맡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자, 검찰은 지금 국민들의 기대는 좀 미흡하지만은 하는 데까지는 수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버티면서 더 조사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버티기로 지금 작정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모든 의혹들이 터지고 있고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금 조직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조국 사건 수사나 유재수 사건처럼 저런 식으로 무마가 되면 저기에 숨어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덮어지기 때문에 이런 검찰이 수사를 착수해서 물고 늘어진 것은 좋았는데, 그 물고 늘어진 결과가 유재수처럼 저렇게 되거나 조국 사건도 지금 결국 유야무야 돼버릴 가능성이 재판 과정에서 거의 확실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 앞에 좀 더 공격적으로 솔직히 자신들의 입장을 내보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문 정권을 싸우는 것처럼 하다가 문 정권 손을 들어주는 일부러 짜고 치는 프로레슬링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좀 내부 입장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버티겠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 선거법 부정수사 이런 부분과 또 울산 부정선거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옵티머스 사건 이런 부분에 임종석이 핵심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임종석은 그 이유 때문에 이번에 아마 국정원장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